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계속 5호선 연장 관련해서 동영상을 연달아 제작을 했는데,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서 공항철도하고 대곡소사선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호선도 중요하지만 공항철도 라인하고 대곡소사선 라인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마곡지구 배후 지역을 바꿔버릴 만한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마곡지구의 유일한 배후지가 김포다,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2025년에 공항철도 시속 150km로 속도 증가하고 내년 3월에 대곡소사선 개통하면 마곡 배후지역이 달라집니다. 대곡소사선 때문에 저 멀리 북쪽으로는 일산, 남쪽으로는 시흥까지 마곡 배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곳은 검노프입니다. 아름집에서 요즘 시끌시끌하죠. 검암 로열 파크 시티 프로죠. 일명 이병헌 아파트. 요즘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오느라고 제가 공항철도 타고 검암역에서 내린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갈아타고 독종역에서 내려서 도로 따라서 한 1.1km 정도 걸어왔습니다. 검노프 내년 6월 입주 예정이던가요? 거의 다 완성됐네요. 1, 2단지 합쳐서 4,800세대, 굉장히 큽니다. 마곡 수명산 파크가 총 5,200세대인가 5,700세대거든요. 거기하고 맞먹어요. 이 아파트 요즘에 아름집에서 무피니, 심지어는 마피니 그러면서 엄청 까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니까 검단 당하동 주민들이 까대는 것 같아.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좀 셌어요. 검단 신도시보다 한 1억 정도 높았지. 25평짜리가 4억 초중반, 34평이 5억 초중반이었거든요. 검단보다 한 8천에서 1억 비쌌지. 부동산 폭등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이 최고 1억 5천? 2억 가까이까지 붙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피가 확 쪄그러들었지. 아름집에 공인중개사분이 계속 올리는 그 물건 보니까 피 뭐 1,000만원? 많이 붙어야 뭐 3,000, 3,500만원.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감안하면 뭐 무피는 물론이고 마피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실제 마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파트 아름집에서 많이 까이고 있고, 또 여기 분양받은 주민들은 또 방어하느라고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 아파트가 그렇게 뭐 까이기만 할 아파트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나쁘지 않은 아파트다, 괜찮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공항철도 검암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노프에서 검암역이 빤히 보입니다. 검암역 잘 보이죠? 검노프가 직선거리로 검암역에서 1.1km 가량 떨어져 있어요. 근데 도로 따라서 걷다 보면 1.5km, 6km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걸어가기는 힘들죠.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지만. 하지만 단지 앞으로 버스 노선이 12개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버스 타고 5분이면 검암역 도착 가능할 것 같고, 검노프 시행사가 입주 뒤 5년간 자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셔틀버스를 아파트에 기증하겠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대당 매달 관리비에 한 4,000원? 5,000원 정도만 추가하면 셔틀버스 계속 운행 가능하고, 나중에 버스 교체 비용까지 감당 가능할 것 같아요. 독정역까지 도로 따라서 걸어가면 한 1.1km인데
이것도 좀 멀지. 인천 지하철 2호선 복정역 환승해서 검암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공항철도가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 5개 지나게 되는 김포공항 지나지, 마곡나루역, 상암, 공덕, 서울역, 서울시내 주요 업무단지 다 거치잖아요. 두 번째로 2025년에 공항철도가 시속 150km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공항철도 운영사가 1,800억 들여서 이미 철도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차량 주문했어요. 2025년에 투입하겠다고. 현재 마곡나루역에서 계양역까지 10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에서 검암역까지 16분 걸려요. 그러면 검노프에서 버스 타고 5분, 그러면 이제 21분이잖아요. 집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 마곡나루역에서 내려서 직장 정문 앞에까지 가는 시간, 뭐 10분 잡으면 도합 31분이잖아요. 30분이면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다니까요. 마곡나루역에서 서울역까지는 22분 걸려요.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38분이라는 거잖아요. 도어 투 도어 한다고 하더라도 뭐 넉넉잡고 한 45분, 50분? 이 정도면 광화문 도심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괜찮은 거죠. 다만 조금 더 이제 아쉬운 건 공항철도가 서울역에서 2km만 더 가면 광화문역이거든요. 공항철도가 서울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한 정거장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상첨화일 텐데 말이죠. 현재 공항철도 속도로 마곡나루역에서 검암까지 16분 걸리고, 뭐 도어 투 도어 집에서 직장까지 제가 봤을 때 뭐 한 30분으로 추정을 하는데, 마곡나루역 부근 직장일 경우에. 근데 공항철도가 2025년에 시속 150km로 늘어나면 5에서 7분가량 출근 시간 줄일 수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 정도 시간 줄이는 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사람들은 맨날 GTX 그러는데, 현존하는 사실상 GTX가 이 공항철도예요. 아니, 현존하는 공항철도 이 GTX, 사실상 GTX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왜 이리 그 문제 많고 탈도 많은 GTX만 기대를 하는지. 물론 요즘 GTX 거품 확 꺼졌긴 했지만, 그 GTX 그거 나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요금일 거예요. 요금 굉장히 비쌀 거예요. 일반 열차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하루에 왕복 1인당 진짜 작아야 8,000원이고 좀 많으면 10,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GTX 뚜껑 열어보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 이러면 공항철도는 마곡, 광화문, 강남,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여의도 빼고는 나머지 두 곳 지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마곡이 미래에 서울 4대 도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곡도 지나잖아요. 서울 시내 주요 업무단지를 다 지난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은 사실 벌써 됐어야 돼요. 한데 인천시가 때를 쓰고 있는 바람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직결하는데 초기 사업비가 한 400억 들어요. 450억이던가? 그 비용 가운데 10%를 인천시가 내라 이렇게 서울시가 요구했는데, 박남춘 시장 때 그거 못 내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뭐 10%, 40억, 45억 그건 내기로 했어요. 문제는 이후 운영비 분담액, 운영비 분담금을 못 내겠다, 인천시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한데 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하면 늘어나는 승객의 70%가 인천 시민이라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천시가 운영비를 분담해줘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직결을 하겠어요. 그러잖아도 서울 시내 지하철 가운데 지금 2호선, 9호선만 적자 면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적자잖아요. 노인 무임승차가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언제까지 뭐 인천시가 버티겠습니까?
결국 직결하겠죠. 그러면 공항철도의 위력은 배가 됩니다. 여기가 검암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공항철도 본사가 보입니다.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 있죠. 거기가 검암역세권 개발지역입니다. 24만 5천 평. 공항철도 주식회사구나. 이거 SPC일 거 아니야. 특수목적법인. 이게 BTL일 거예요. 아마 30년인가 이 회사가 운영하고 나중에 이제 국가에 넘기는 거. 여기가 이제 검암역세권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7,260세대 계획인데 상업지역에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 들어설 테니까 그거 합치면 한 8,000세대? 8,500세대 정도 되겠네요. 이 사업 개발 주체는 인천도시공사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이에요. 원래는 2024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10월 달에 인천시의회에서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요즘 부동산 시장도 워낙 안 좋고 인천도시공사 부채 문제도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건 모양인데 뭐 그렇다고 한정없이 사업기간이 늘어질 것 같지는 않고 될 겁니다. 여기도 위치가 아주 참 좋죠. 근데 다만 이게 청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상업지역은 역세권인데 주거지역은 비역세권이에요.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걸려요. 여기가 검암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검암역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면 이 검암역세권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 거기는 상업지역이에요. 지원시설 용지, 여기는 주차장이고 노란색 계통이 주거지역인데 네모 많이 있는 곳, 여기는 단독주택지역, 여기는 아파트인데 가운데 주거지역은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영구임대주택 이런 거 들어서고 민간 아파트는 여기 들어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도 있고요. 여기가 주상복합으로 돼 있어요.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서겠지. 이 상업, 문화복합, 여기는 아마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거 들어서겠죠. 복합환승센터 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거예요. 거리를 재보면 검암역에서 신이타 행복주택 거기까지는 600m에서 900m 좀 멀기는 하지만 뭐 걸어서 갈 만한 거리죠. 민간 분양 아파트는 1.3에서 1.7km예요.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니지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이용해야겠죠. 근데 주상복합이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건 상업지역에 들어설 테니까 나중에 검암역세권 분양할 때 저라면 주상복합에 제일 먼저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가까운 게 최고거든. 그 다음은 공공분양물량, 신이타나 행복주택. 민간분양 아파트도 괜찮긴 하지만 거리가 멀다는 거, 그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해 그랑볼, 뭐 검암, 마젤란, 풍림, 아이원 등 이제 기존 아파트들이지.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 서해 그랑볼이나 검암, 마젤란이 괜찮네. 풍림, 아이원은 좀 멀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기 아파트 지금 당장 사라. 검암 역세권 개발 아파트 분양하면 당장 청약하라.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뭐 하수상해서 선뜻 덤벼들기는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눈여겨보고 있어라. 공항철도 위력에 영향을 받을 곳이다. 특히 2025년 시속 150km로 늘어나면 운행시간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항철도 청라역이 있어요. 청라국제도시역인데 이 청라는 제가 1년 전인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라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첫 번째가 기업 유치가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청라 주거지역이 청라역에서 너무 멀어요.
직선 거리로 가까운 곳이 한 2km, 먼 곳은 4.5km 떨어져 있어요. 청라역 앞쪽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뭐 이런 거 있고, 오피스텔 있고, 스타필드 청라 2027년 예정. 이거 언제 들어오지? 이거 말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땅을 안 파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가 역세권 지역 아니에요. 걸어서 청라역 이용할 수 있는 곳. 거기는 다 상업지역이야. 주거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론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이용하면 청라역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멀잖아요. 자, 여기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 서부 일반 산업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이거 밀어버리고 여기 주거지역 아파트 못 지었을까? 굳이 골프장을 청라역 바로 앞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청라 주거지역을 청라역에서 왜 이렇게 멀리 설정을 했을까?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 추정으로는요. 청라가 자족도시를 표방했잖아요. 근데 청라역 바로 앞에 주거지역을 위치시켜버리면 서울을 위한 배드타운이 될까봐 일부러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지역을 위치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청라역 바로 앞에 위치시켰어요. 상업지역 땅은 비싸게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위치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곡지구를 보겠습니다. 마곡나루역에서 동남쪽에 500-600m 지점에 LG사이언스파크 등 업무단지가 있어요. 서남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7단지가 있고 680m 떨어진 곳에 8단지가 있어요. 업무단지하고 주거단지 모두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곡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는 그 어떤 곳에 있던 최소한 1개 이상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단지가 마곡대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도 이용할 수 있고 5호선 지나는 바곡역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청라는 지하철 이용하기 좀 힘들게 돼 있다고. 근데 마곡은 굉장히 손쉽게 지하철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시작했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의 청라 연장 사업 검토 중이긴 하지만 뭐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그게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측면에서는 청라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마곡나루역에서 계양까지 10분, 검암까지 14분, 청라까지 20분. 별로 차이는 안 나. 근데 청라는 특히 검암이나 계양에 비해서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운서역하고 영종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신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멀죠? 2km, 3km, 먼 곳은 4km 이상 떨어져 있잖아. 다만 운서역 부근의 공항신도시는 운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죠. 검암역세권이 앞쪽 지역이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검암역세권 개발을 인천도시공사가 하잖아요. 상업지역 땅은 비싸게 매각할 수 있어요. 아마 인천도시공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검암역 바로 앞쪽 지역을 가까운 곳을 상업지역으로 선정했을 거예요. 근데 주거 측면에서 본다면 아쉬운 거죠. 주거지역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한 달 전에 아름측 김포방에 김포가 마곡 배우지라는 장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기 편하게 환승시간 빼고 계산. 김포에서 마곡까지 고촌역에서는 10분 걸리고 구례역에서는 32분 걸린다. 내년 3월 대곡소사선 개통하면 부천에서 마곡까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는 9분, 소서울역에서는 14분, 원종역에서는 한 6분 걸리겠네. 일산 대곡소사선 개통하면 대곡역에서는 11분, 일산역에서는 21분. 대곡소사선 개통하면 시흥 대하역에서는 16분, 시흥 능곡역에서는 30분. 인천 2호선 개통. 잘못 썼네. 인천 1호선이죠. 2024년 인천 1호선
연장선 개통하면 검신 101역에서는 마곡까지 14분, 103역에서는 17분 걸린다. 김포에 5호선과 GTX-D가 필요한 이유. 5호선 연장 발표하기 전에 쓴 글이에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김포 분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마곡지구의 유일한 배후지가 김포라는 말이 나오지만 대곡 소사선 개통하고 나면 그 소리 딱 사라진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김포에서 고천과 풍부를 많이 칭찬했던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지금 구례역에서 마곡까지 32분이라고 나오는데요. 뭐 환승 시간 빼고 계산한 거지만 제일 많이 걸려요. 시흥이나 일산보다도 더 많이 걸린다고. 자, 검단 한번 볼게요.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단 가까운 곳은 한 3km, 먼 곳은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야 멀지. 하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2024년 개통하고 나면 편리하게 계양역 이용할 수 있죠. 공항철도 이용하면 마곡나루역에서 계양역까지가 10분 걸려요. 근데 이제 103역까지 인천 지하철 1호선 한 얼마나 걸릴까? 7분 정도 걸리겠네. 7분이면 둘이 합치면 17분. 근데 이제 환승 시간 감안하면 5분 잡읍시다. 한 22분.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오는 시간, 그 다음 마곡나루역에서 직장까지 가는 시간. 그거 한 10분 잡으면 한 32분. 32분 정도면 103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마곡나루역 부근 직장까지 출근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2025년에 시속 150km로 늘어나면 4, 5분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30분 이내로 출퇴근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101역이나 102역 주변 주민들이라면 더 빨라지겠죠. 이게 검단의 장점이에요. 검단의 교통편이 형편없다고 자꾸 까대는 분이 있던데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을 고려해 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검단은 대박은 장담 못하겠지만 중박은 갈 곳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마곡, 좌, 계양, 대장,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로부터 직선거리 7km 떨어져 있어요. 계양 테크노밸리의 직접적 배후 도시예요. 두 번째로 좀 넓혀보면 결국 마곡지구의 배후 도시로서 충분하다고요. 이게 검단의 장점인 거죠. 서해에서는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서 원시까지 오고 원시에서 소사선, 원시 소사선 이미 개통했어요. 그리고 소사에서 대곡까지 대곡 소사선이 내년 3월 개통하는 거죠. 제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서해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혹시 남북통일 된다거나 혹은 뭐 남북관계가 현재 대만과 중국처럼 자유교역, 자유왕래를 한다거나 혹은 다음 미국 대선 때 트럼프가 당선돼서 북한과 수교를 한다거나 그러면 요 대곡 소사선이 현재는 이제 일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경의선, 대곡에서 일산까지는 경의선 활용하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북쪽으로 가서 파주 지나서 문산 지나서 잘하면 개성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서해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은 항상 부종훈 얘기만 하는데 뭐 GTX도 지나고 7호선도 지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종훈 얘기만 자꾸 하는데 원종역 여기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대곡소사선 지나죠. 그리고 2027년, 28년쯤이면 대장 홍대선이 원종역을 지납니다. 원종 사거리역. 더블 역세권인데요. 원종역에서 한정거장이면 김포공항. 여기서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갈아타면 마곡지구 바로 가잖아요. 원종역 주변 거기 괜찮은 곳이에요. 대장 홍대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상암 지나고 홍대 입구까지 가는 건데 이 덕은지구 여기 덕은지구역이 안 나와 있구나. 덕은지구에 역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성산역도 생기지. 덕은지구나 이 성산 쪽 주민들도 1차적으로는 상암 DMC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마곡지구의 배후지로 자처할 수 있습니다. 가양역에서 9호선 갈아타면 마곡지구 갈 수 있지. 화곡역에서 5호선 갈아타면 마곡지구 갈 수 있지. 그 다음에 대장 신도시
바로 갈 수 있지. 대장신도시도 거대 업무단지로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종역에서 대곡소사선 갈아타면 김포공항 갈 수 있지. 이게 경전철 목동선이라고요. 제가 한 달 전 분석 동영상 올렸지만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거든요. 신월역에서 갈아타면 또 김포공항 갈 수 있지. 내년 3월에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김포가 마곡지구의 유일한 배후지라는 말은 사라지겠지만 대장 홍대선까지 개통되면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3년 전이면 이미 대곡소사선 공사 중이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의 유일한 배후지는 김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대곡소사선이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부동산은 10년 아니 5년 뒤만 내다봐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조금만 미래를 보면 완전히 부동산 보는 시각 마인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존하는 사실상 GTX 공항철도 일산, 시흥 등을 마곡 배후지로 만들 대곡소사선에 주목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